네, 안녕하세요. 무리 함수 물리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2025년. 3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4분의 1이 지난 거죠. 올해가. 그렇습니다.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올 한 해, 4분의 3 남을 올 한 해 어떻게 살지 잘 고민해 보자는 좀 뻘한 소리로 시작을 해봅니다. 음, 고전 역학을 저희가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해밀토니안에 대한 뭔가 직관이 생기지 않아서 저는 일단 직관이 전혀 생기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지금까지 스터디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아마 들어오시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박민과 선생님께서 해밀토니안에 관련해서 오늘 옵틱스와의 그 유사성을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주제를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한 공부를 가져온 거는 해밀턴이 한 일에 대해서 가져온 건데, 아, 네네. 정작 하고 났더니 해밀토니안에 대한 직관이 생기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정까지 이르렀던 이제 뭔가 사고방식을 약간 수도 히스토리컬하게 좀 정리를 한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다고 아, 하셨네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옵틱스와 이제 메카닉스의 아날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영상들을 이제 이제 정속으로는 제가 못 보고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를 이제 한번 쫙 봤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느끼기로 이제 라그랑지안 역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이제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해밀턴 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 정도만 지금 아직 한 상태고 아직 뭐 추가로 뭘 하지는 않은 상태로 저는 보이는데, 근데 저도 이제 해밀턴 역학에 대해서 뭔가 더 하려고 했더니 기하학적인 내용들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쪽은 뭐 시간도 없고 해서 이제 과감하게 날리고, 그 대신에 저번에 그 페르마의 원리로부터 이제 저희가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을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그쪽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처음에 모티베이션을 얻었나. 혹시 앞에 했던 거랑 많이 겹치더라도 그냥 이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아마도 얘기가 됐을 내용이 이제 클래시컬 메카닉스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뭐 다른 또 이퀴밸런트한 몇 가지 시스템 체계가 있다고 저도 듣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해봤을 세 가지는 이제 뉴턴이안 역학, 그리고 라그랑지안 역학, 그리고 해밀턴 역학이 세 개로 될 텐데요. 뉴턴 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F는 ma라고 하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라그랑지안 역학이랑 해밀턴 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그랑지안, 그래서 L은 이제 t-v로 쓰고 이제 그 Q, 그 코디네이트과 이제 코디네이트의 시간 미분을 이제 변수로 갖는 그런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역학을 기술할 수 있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한 게 이제 라그랑지안 역학이고, 이것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라는 걸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그러면은 보통 역학 교과서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 이제 앞에서 얼마나 이제 배경 설명해 주셨을지 모르지만 보통은 이제 프레르마의 정리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최소 시간을 따르는 그런 과정을 따른다. 그러면 역학 우리 일반적인 역학 체계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뭔가 함수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익스트리멈을 찾으면 우리가 어떤 이 물질 운동 기술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 이제 전개를 해나가고, 이제 해밀토니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게 에너지, 결과적으로는 T-V, 아니, T 플러스 V로 이제 에너지와 같다.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이번에 보다 보니까 아, 이 모티베이션들이 조금 약하긴 하다 내 머릿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페르마의 정리부터 오늘 다시 시작해서 이제 그 옵틱스 관점에서 이제 라그랑지안이라던가 해밀토니안 같은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아, 사실은 이거가 전부 다 역학으로 딱 바꿔치기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입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페르마 프린시플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에서 B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빛이 우리가 쏘아졌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제 위쪽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기고 아래쪽이 뭐 물이라던가 그런 렌즈 같은 게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공기에서는 저희가 진공을 생각하면 뭐 리프렉션 인덱스를 1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어떤 물에서는 리프렉션 인덱스가 1보다 더 큰 어떤 값이 돼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인다. 뭐 가끔 역학적으로 자동차 같은 아날로지를 생각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제 흔히 일반 분리 설명할 때 많이 하는 건데 그 오른쪽 자동차면 오른쪽 바퀴는 들어가 있는데 왼쪽 바퀴는 이제 안 들어갔으니까 확 꺾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꺾인다. 뭐 이런 이제 아날로지로 많이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리프렉션 인덱스가 하나, 둘 해서 딱 명확한 경계가 있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리프렉션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이제 연속적으로 바뀌는 경우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라그랑지 본인이나 아니면은 뭐 해밀턴 아니면 그 당시대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쪼개가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것 같고 그거를 완전히 그 컨티뉴움으로 이제 보내면은 제가 아마 다른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잠깐 용어를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리프렉션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원래 진공에서는 광속이 C인데 이제 어떤 리프렉션 인덱스가 1보다 큰 어떤 그런 메테리얼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속도가 n분의 C로 움직이더라. 그게 해당하는 게 이 리프렉션 인덱스일 거고요. 인호모지니어스 미디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리프렉션 인덱스가 포지션에 의존을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는 이제 여기면 N1, 여기는 N2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리프렉션 인덱스가 커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아나이소트로픽 미디엄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저도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한 점이 있을 때 X 방향, Y 방향, 그 Z 방향으로의 빛의 속도가 다른 그런 매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아나이소트로픽 미디엄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이거를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아이소트로픽 하라고 가정하고 이제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나이소트로픽 한 경우는 이제 멘션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페르마의 원리를 다시 한번 쓰면은 저희가 인호모지니어스 이제 매질 빛의 속도는 이제 바뀌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그 방향에는 의존하지 않는다고 할게요, 빛이. 그래서 인호모지니어스 하지만 아이소트로픽한 미디엄을 생각을 하겠다. 즉 N은 N 뭐 포지션에만 의존을 한다. 그러면은 이 S를 이제 어떤 이 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 페르마의 이걸 생각을 하면은 이제 거리를 속도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를 속도를 나눠서 이 곡선을 따라서 쫙 적분을 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걸리는 시간에 해당을 할 거고 페르마의 죄송한데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네네 괜찮을까요? 네. 그 인호모지니어스한데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인호모지니어스 하다면은 이미 위치마다 그 구절률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도 혹시 용어가 좀 저도 잘못 썼을 수도 있는데 그 실제로는 그러면 용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거에 의존을 한다. 하지만 이거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위치
그러니까 굴절율의 위치에 대한 함수다. 그냥 그렇게 위치에 대한 생각을, 함수인데 네. 빛의 방향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 이 어떤 특정 네네네네.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빛의 속도가 다른 경우가 있대요. 네네네. 근데 저도 아, 광학을 예, 그러니까 이게 특정 위치에서의 굴절률이 그 위치로 빛이 어디서 왔는지는 상관없고 그냥 예, 예, 그 위치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그 얘기인 거죠. 아, 그럼 그쵸. 이해됐습니다. 네네네. 네네. 저도 이제 광학이랑 이런 뭐 크리스탈 이런 쪽은 제가 전혀 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는 없이 그냥 위치에만 의존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속도,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게 제가 이제 속도가 광속이 이제 어떤 매질 안에서는 c 오버 n으로 주어진다고 했고 그걸 이제 미소 거리로 나누면 이제 미소 시간이 되겠죠? 그거를 적분을 한 게 어떤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이 감마라는 어떤 패스를 따라갔을 때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페르마의 이제 페르마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터미놀로지에서는 이제 C는 이제 고정이니까 다음과 같은 적분 S를 우리가 익스트리멈을 구한다. 아니면 뭐 리스트인 저런 옵티컬 랭스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Q라고 하는 거는 그, 이 위에서의 이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되 그 사이즈는 S랑 똑같다. 그래서 Q 닷의 사이즈는 1로 노멀라이즈 돼 있는 이제 그런 Q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 네.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좀 노멀라이즈 되는 게 조금 아비트러리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디 증명 같은 거 보면은 이 S를 어떻게 스케일을 바꾸느냐는 이제 전체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편안한 걸로 가장 쉬운 케이스로 저희가 노멀라이즈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옵티컬 랭스 S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페르마 프린시플을 쓰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쓴다고 했는데 이거를 아래에서 조금 더 풀어서 써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1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강제로 한번 집어넣을게요. 이제 저도 원래 모티베이션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바리에이션을 아마 이제 뭐 제가 디테일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뭐 엡실론만큼 저희가 파라미터 넣어가지고 이제 막 흔드는 그런 식으로 아마 중간에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 같은 거 유도할 때 하셨을 텐데 이제 비슷한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n에 대해서 저희가 미분을 하면은 n은 q 벡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뭐 그냥 이렇게 오고 다음과 같이 이제 n을 q에 대해서 미분한 거 아니면 그레디언트 닷 그 variation of q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은 이제 이거를 미분한 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저거를 미분하면은 2분의 1 내려오고 아래에는 그 분모로 q 닷 q 그리고 이 분자는 이제 제곱인데 미분을 하니까 2 q 닷 이렇게 돼서 그냥 그 단위 벡터가 이제 나오는 거죠. q 닷의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q 닷의 바리에이션이 이제 들어오고요. 이제 그러면 약간 모양이 이제 좀 익숙하진 n이라고 써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라그랑지안 하실 때 아마 썼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퀘이전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이퀘이전은 이제 아비트러리한 바리에이션에 대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안에 있는 게 0이 된다는 결과로 나와서 이제 다음과 같이 리프렉션 인덱스에 대한 이퀘이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아이코널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과학적 의미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저희가, 근데 n에 대해서 했는데, 물론 어차피 이것도 n이긴 하지만, 조금 더 명시적으로, 그,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n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를 통째로 라그랑지안이라, 아니, L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로 저희가 디파인을 해서 다시 한번 바리에이션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미분을 해보면은, L을 이제 Q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Q 닷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을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S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N 곱하기 Q 닷을 통째로 이제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되는데, 이게 앞서서 말했던 얘랑 얘랑 같다는 게 에이코널 이퀘이전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L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새로 디파인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옵티컬 랭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안쪽에 있는 리프렉션 인덱스를 우리가 라그랑지안이 라그랑지안이라는 말을 이제 계속 써버리는데 그냥 이제 쓰겠습니다. 그냥 L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로 정의를 하면은 에이코널 이퀘이전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밀턴 프린시플이라고 이제 역학에서 했던 거를 가정했을 때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형태를 이제 광학의 리프렉션 인덱스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벌써 이제 4페이지나 왔는데 어떤 이제 이 경우에는 그 L이 굉장히 이제 심플한 케이스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다음과 같은 이제 그 방정식으로 이제 만족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편미분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 되는 건데, 그러면 S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L로 또 이걸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방정식이 나오는데, 뭐, 여러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를 어떤 P라고 하는 벡터로 정의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P라고 하는 벡터는 이제 여기서 뭐 저희가 나중에 캐노니컬 모멘텀 이렇게 부르는 그 P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 광학의 입장에서 노멀 슬로우니스 벡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뭔가 좀 질문이나 좀 이상한 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나왔던 네, S가 네, 어 옵티컬 랭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음, 그 그러니까 정의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잠깐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음, C랑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잠깐만요. 이 무차원수인가요? 옵티컬 랭스가? 옵티컬 왜냐하면 이거는 거리에 대한 거리 차원을 가지고 있고요. 아, 거리 차원인가요? 왜냐하면 리프렉션 랭스는 이제 무차원이잖아요. 아, 이거 리프렉션 인덱스는 네, 무차원이고 S에 네네네네. 대해서 접근을 해줬으니까 거리 네. 차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옵티컬 랭스가 결국은 그러니까 그 피지컬 랭스가 아니라 빛이 음, 그 그러니까 실제로 느려지니까 그 네, 느려지는 이펙트를 전체 경로에 대해서 다 더한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느려지지 음, 않았다면은 실제로 이 빛은 이만큼 갔을 것이다. 약간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텀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쵸.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리프렉션 인덱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S는 실제 A랑 B점은 고정돼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론 이제 익스트리멈을 찾아야겠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A, B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게 해봤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근데 이제 이 안에 두꺼운 매질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Q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가되 뭐 빛 리프렉션 인덱스가 10이다. 그럼 빛이 10배 느리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리프렉션 인덱스는 1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옵티컬 렌스는 A, B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처음에 가정이 네, 그니까 그 페르마 프린시플을 가정을 해 놓고 유도를 해 봤더니 이게 아이코널 이퀘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페르마 이퀘이션을 만족하려면은 이 아이코널 이퀘이션이라는 거를 만족해야 된다. 굴절률이 그쵸. 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페르마 프린시플을 지금 어차피 페르마 프린시플을 제가 증명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가정을 하면은 네. 이제 에이코널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광학 레벨에서도 라그랑주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이랑 똑같은 형태의 이퀘이션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음,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뭐 밑에 지금 화면에서 조금 밑에 그 from s는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이 부분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거는 네. 어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에이코널 이퀘이션만 보면은 지금 그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희가 이제 오일러 라그랑 사실 에이코널 이퀘이션만으로도 이제 훌륭한 방정식인데 네, 저희 목적은 역학이니까 네, 네, 네. 그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하고 똑같은 형태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장난질을 조금 더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랑 똑같은 형태로 도식을 쓸 수가 있더라인데 여기서 L은 그 저기 인테그랜드로 들어있는 지금 빨간색 되어 있는 저 부분인 네, 거죠.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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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Q 닷을 제가 여기서 Q 닷의 사이즈를 1로 놨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Q 닷이라는 적분 변수를 억지로 끄집어냈지만 네. 근데 실제로는 그냥 리프렉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이. 형태를 그냥 조금 더 잘 보여주게 이제 한 거고요. 음, 이제 왜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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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해밀턴이 원래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를 추적하는 거는 너무 어렵기 아, 때문에 네, 그 뭔가 모티베이션이 좀 더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그 다 문헌을 조사하지 못하고 네, 조금 이미 현대적으로 이제 칼질이 돼 있는 형태로 이제 좀 가지고 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 큐닷, 큐닷, 내적 큐닷을 집어 넣으면은 저런 식으로 뭔가 된다는 거는 뭐 되겠지 싶은데 저 큐 닷이라는 게 큐는 그냥 위치잖아요. 그쵸. 위치 벡터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 이제 처음에 제가 은근슬쩍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그 네, 이 내용이긴 한데 네, 아마 이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을 Q 말고 그 파라미터를 내서 뭐 T로 한다거나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역학을 하려면 다 T로 바꿔쳐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T로 해놓고 이제 속도를 명시적으로 쓰고 해도 아마 결과는 거의 똑같을 거라는 건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그 조금 더 이제 제너럴한 식으로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좀 깔끔해지는 거고, 식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좀 직관이 안 와닿는 부분은 네, Q 다시 여기서 뭐지? 라는 게 지금 와닿지가 좀 않아서 그러는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Q 닷은 그,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닷을 뭘로 미분하고 있냐면 S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네네, 아니고. 네네. 시간이 아니고 S에 대해서 미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Q 닷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로상을 따라서 가는 방향 벡터인 거예요. 방향 도함수. 아니, 도함수가 맞나? 그, 뭐라고 해야 돼? 방향 단위 벡터인 겁니다. 아, 네. 각 포인트에서. 그렇죠. 그렇죠. S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방향, 속도 벡터라고 하면 근데 이제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속도의 의미가 맞는데,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네, 크기만 1인 속도 벡터.
그쪽,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걸 제가 이제 네. S로 그냥 표현을 해서 그런데 S가 어차피 저희가 T랑 S랑은 어떤 그 볼록 함수로 연결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왜냐면 저희가 백으로 돌아가진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갈 건데 어차피 S도 똑같이 늘어나니까 이제 뭐 언제나 변수 변환은 가능하죠. 근데 변수 변환을 하면은 이제 아마 그 속도에 대한 그 텀을 계속 가지고 가야 텐데 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S로 이제 그 파라미터라이즈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랑 똑같아지기는 했는데 네, 뭔가 지금 살짝 불편한 부분이 네, 그 오일러 라그랑지에서는 Q 다시 정말로 그 generalized velocity였고 T에 네, 대해서 미분한 네, velocity였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뭔가 살짝 좀 직관적으로 저 정체가 무엇인지 조금 와닿지 않는다라는 불편함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일단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쟤는 S로 해놓고 사실 뒤에 있는 것도 T를 전부 다 일부러 S로 다 바꿔서 저거나 가져왔거든요. S로 파라미터라이즈를 좀 일관성 있게 하면은 좀 더 편해하실까 하고 이제 가져왔는데 네네. 그건 제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S랑 T랑, 그러니까 지금 이 옵틱스에서 말하는 S 거리와, 네, 그다음에 그 오일러라 그러니까 정말 미케닉스에서 말하는 그 T가 뭔가 매칭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속도라고 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질점이 됐든 강체가 됐든 무엇의 실제 그 피지컬한 속도니까, 네, 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뭔가, 그래, 그거겠지라는 게 와닿는데, 이건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그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Q-라는 게. 그죠. 빛의 속도는 아니죠. 그냥, 그쵸? 그게 네, 아니잖아요. 그냥 그 경로를 자체를 그냥 미분을 했기 네, 때문에 경로를 길게, 경로 자체의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성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약간 불편함이 조금 있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불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가? 그런 것 근데 같기도 이제 하네요. 아마 T를 넣어서 하면은 이제 저도 그게 저는 T를 넣어서 하는 게 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안 했던 게 그러면 이제 이 속도는 예를 들어서 광속인가 아니면 리프렉션 인덱스로 나눠준 속도인가 이제 그런 것부터 이거 좀 다 따져봐야 되니까 네네네네. 빛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뭐 그냥 증거구의 광속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1 혹은 뭐 C가 될 것이고 이제 C를 1로 두면은 아니면은 뭐 C 오버 N 아니면 1 오버 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리프렉션 인덱스를 저희가 이제 함수를 잡고 가는데 뭔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 앞선 분원에서 S를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음, 고민을 해보니까 그걸 손을 대는 순간 좀 골치가 아파져서 그래서 이제 그냥 S로 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하셔도 될 것 이게 같습니다. 그나마 옵티컬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이게 이해한다고 말씀하기도 좀 저기 한데 그나마 뭔가 좀 옵티컬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기는 해요. 옵티컬 랭스라고 쓰니까. 네. 근데 이렇게 옵티컬 쪽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 해밀토니안 역학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 이거는 실제 해밀턴이 옵틱스를 연구하다가 해밀턴 역학을 만든 거라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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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오리지널 제가 저작을 읽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오늘 페르마의 정리 원리가 나오고 호이겐스 하위헌스 원리는 뭐 제가 강조는 안 하지만 이제 언급을 잠깐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전부 다 뉴턴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 사람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아니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 100년 뒤에 이제 라그랑주가 라그랑주 역학이랑 그런 것들을 만들고 해밀턴이 이제 광학과 이제 역학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뭔가 그 유사성을 발견을 해서 그 페르마의 그 원리를 이제 역학에 일반화시킨 거에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뭐 본인이 이제 붙이진 않았겠지만 이제 리스 액션 프린시플이라고 하시고 이제 딴 사람들이 해밀턴의 이름을 따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빛은 어디에서나 1초에 같은 거리를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 네, 거리를 옵티컬 랭스로 하면 네. 모든 물질에서 말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음, 그러니까 빛은 1초에 모든 곳에서 같은 옵티컬 랭스를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음. 큰 데에서는 느리게 갈 텐데 그 거리를 옵티컬 랭스로 해버리면 음, 뭔가 지금 저도 이제 딱 그렇다고 근데 맞는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 근데, 뭐지? 1초 동안 같은 거리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시간이 오히려 좀 항상 안 바뀌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항상 안 바뀌- 그, 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 이렇게 써놓은 게 제가 지금 제 패드를 놓고도 자꾸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타임이니까 t인 거잖아요. 네. 근데 옵티컬 랭스가 이제 그러면 뭐 저희가 CT는 S 음, 감마라고 이제 쓰는 거고 옵티컬 랭스가 이제 그러면 옵티컬 랭스는 사실은 패스가 뭐고 그 리프렉션 인덱스가 뭐고 상관없이 이제 그쵸. 이거에만 의존을 하는 거니까 음, 예, 뭔가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제 좀 맞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저도 그런 식으로는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했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그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랑은 상관없는 거긴 한데요. 네네. 실제로 그 하위언스랑 뉴턴은 동시대에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하이언스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가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음, 페르마는 그거보다 한 세대 정도 음, 전이고, 그리고 그 뉴턴보다 한 세대 뒤가 라그랑주고, 그거보다 한두 세대 뒤가 이제 해밀턴, 딱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활동했던 시대로만 보면은 페르마에서 해밀턴까지는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음, 네, 그 정도 개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말하면서 하이원스가 뭐, 하이원스, 훅 이런 사람들이 뉴턴이랑 좀 또 의견 대립이 있었던 뭐 그랬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 네, 그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얇은 책이 있는데, 위대한 물리학자였나? 위대한 과학자들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1권, 7권짜리인데 1권이 딱 그 고전역학 내용이라서 뉴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후기랑 어떤 그 악연들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말 좀, 아, 징하다, 이 사람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에 하이언스도 나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때 읽어봤는데 까먹었네요. 네. 네. 사실 그 뉴턴과 좀, 그니까 그 친분이든 악연이든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몇 명 나오는데, 한 명이 훅, 그리고 하위언스, 그리고 라이프니츠, 그리고 헨리. 이렇게 이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아무래도 뉴턴도 인성이 좀 안 좋았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네, 뭐, 내용은 맞으셨을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네. 네, 그러면 넘어가 보면, 네. 이제 세 가지 노트를 하고 지나갈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방금 얘기가 나온 얘기죠. 옵티컬 랭스는 이제 A에서 B까지 required time에 비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S가 크다는 상황은 그 사이에 있는 이제 refraction index들이 좀 크다라는 상황에 해당을 하는 거고, 이제 빛이 천천히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이 P가 왜 이렇게 불리는지는 제가 설명을 아직 안 했지만 이제 안에서 설명을 할 건데 얘가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S의 그레디언트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S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그 스칼라 함수니까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이게 가장 빨리 증가하는 그 방향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거를 S를 이제 슬로우니스로 해석을 해서 노말 슬로우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제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 혹시 갑자기 S가 슬로우니스는 아니겠죠? 랭스일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액션 할 때 S가 아마 옵티컬 랭스라서 S일 것 같은데 혹시 슬로우니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그 미디어가 아네소트로픽한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 NX, NY, NZ 인덱스가 단과 같이 이제 어떤 일립소이드로 막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광학을 전혀 몰라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런 거를 이제 옵티컬 인디케트릭스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고 이제 저희의 옵틱스 메카닉스 아날로지에서 어쨌든 이 일반화된 이 리프렉션 인덱스가 라그랑제 안에 이제 해당한다. 뭐 그런 이제 아날로지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호이겐스 뭐 혹은 하위헌스 프린시플인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니셜 포인트를 Q0로 놓고 그리고 T0라고 하는 또 이니셜 타임을 이제 저희가 일단 고정해 놓을게요. 그러면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여기서 이제 빛이 뿜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인호모지니어스하고 뭐 그런 뭐 아나이소트로픽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미디엄이라고 하면은 빛이 뭐 이제 딱 그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 하면 빛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텐데 저희가 흔히 보는 물결파 같은 것. 근데 이제 찌그러진 그 무언가로 퍼져나갈 수가 있겠죠. 이 점에서. 이렇게 안 퍼져나가고. 이제 그렇게 t만큼 갔을 때 그 빛들이 이제 time less than or equal to t 인 그 시간 동안 이제 쓰고 지나간 그 영역이 있을 거고 3차원 공간이라면 그 영역에 바운더리가 있을 건데 2차원 공면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웨이브 프론트라는 식으로 이제 부르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점은 저희가 앞에서 이제 그 옵티컬 랭스를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C분의 1에 따라서 지금 제가 좀 말을 혼동해서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C는 증공회색 광속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으니까 이 점 같은 경우에는 Q로부터 S가 똑같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S라고 하는 함수는 저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는 거 어떤 레벨 펑션에 해당을 한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제가 증명을 하진 않겠지만 증명은 이제 레퍼런스 인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아, 그, 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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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네. 어, 그러니까 웨이브 프론트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하위언스 프린시플은 어떤 광원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웨이브 프론트가 있으면은 그 각각에 있는 점들이 또 하나의 광원처럼 생각을 아, 해서 아,
그 다음 웨이브 그, 프론트를 그릴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쵸, 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이거. 그게 제가, 그건가요? 제 용어부터 디벨롭을 하려고 하다가 뭔가, 이 뒤에 하는 말을 저도 모르게 앞에서 해버려갖고, 지금 네네. 끝맺음이 된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근데 그쵸. 제가 질문 드리려는 그게 아니고, 네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좀 전에 네, 파란색 웨이브 프론트가 네. 그, 용어를 뭐라고 하셨죠? 등고선이 아니라 다른 용어를 쓰셨던 것 같은데. 레벨 펑션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 등고선, 네. 네, 레벨 펑션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그 임의의 t에 대해서 웨이브 프론트를 그려보면은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의 웨이브 프론트에서 그 다음 웨이브 프론트로 가는 그 방향? 각점의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그레디언트가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쵸. 이거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P로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거죠. 아, 맞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조금만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그림을 보고 좀 네,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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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하이원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이원스가 이걸 증명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 emphirical하게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증명은 이제 레퍼런스 있는 책에 있거든요. 아놀드 책에. 근데,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Q제로라고 하는 점에서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했던 그 웨이브 프론트를 이제 쫙 그렸을 때 각각의 점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소스로 생각을 해서 그 S라는 시간만큼 이제 간 웨이브 프론트 그거를 그것들을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상쇄가 아니라 보강 간섭 지점들을 이제 쫙 모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것들은 원래 있던 소스에서 T 플러스 S 초만큼 이제 빛이 퍼져나간 뒤의 웨이브 프론트랑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원스 프린시플이고 이제 증명은 앞선 얘기했던 그 페르마 프린시플을 이제 이용해서 증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고 아래 이제 뭐 이런 그림이 있죠. 여기서 미디엄이 이게 지금 색이 짙은 곳이 이제 리프렉션 인디스가 큰 곳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그림인데 각각의 그 점에서 이제 웨이브 프론트를 다시 한번 그리면은 아래쪽은 리프렉션 인덱스가 크니까 이제 조금만 이동을 하는 식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종의 지금 빛의 굴절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리프렉션 인덱스가 그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빛이 휘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거를 그 페르마의 원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하이원스 프린시플을 저희가 그냥 그 이제 잡아놓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Q라고 하는 이제 점이 있는데 Q0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제 어떤 T라고 하는 시간만큼 갔을 때 웨이브 프론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이제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그 어떤 옵티컬 랭스에 해당하는 똑같은 S 값을 가지는 그 점들이 웨이브 프론트를 형성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P랑,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아직도 증명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P랑 Q 닷은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 일반적인 보전 역학을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증명을 안 하고 아이소트로픽한 미디엄을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안이 그 뭐 이제 그러니까 아이소트로픽한 미디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광학에서 P랑 Q 다시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찌그러지더라도 이 빛살이 나가는 방향과 이게 이제 평행한데 이제 아나이소트로픽 미디엄으로 가면은 이제 이게 빛살의 방향과 수직 방향이 서로 이제 달라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즉 다음과 같은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 관계식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그 텐서라던가 원폼 그런 거 혹시 이제
이제 아까 강성원 선생님께서 그 챗GPT에게도 물어보고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벡터를 표현할 나중에 이제 그런 거 공부를 하다면 벡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원폼을 표현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를 몇 개 얼마나 지나가냐 그래서 두 개 내적한 게 이제 이런 값이 되는 거고 가장 간단한 뭐 원폼은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미 그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기하학으로 바꾼 게 이제 채널에서 언급된 뭐 심플렉틱 지오메트리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서도 그런 함의가 있다. 뭐 그 정도만 이제 언급을 하고 제가 그럼 이 관계식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고 그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느장들의 변환으로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무작정 느장들의 변환을 하지 않았다고 치고 어떤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해밀토니아고 그거에 해당하는 게 갑자기 뚝 들어와서 이거를 새롭게 정의한 모티베이션을 얻는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조금 더 혹시 코멘트나 그런 거 있으면 듣고 이제 아니면 이제 나머지 한 두 페이지 정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모아서 이제 듣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아래로 가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익스프리멀 페르마스 프린시플이나 해밀턴 이제 프린시플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점을 이제 픽스를 했는데 두 점을 픽스하면 가운데 있는 이제 패스는 딱 유니크하게 정해진다고 했었는데 끝점을 제가 이제 살짝 흔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점은 이제 제가 고정을 해놓고요. 그러면은 각각이 이제 뭐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든 뭐 리스트 타임이든 패스는 유니크하게 이제 그 끝점을 흔드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흔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S, 뭐 옵티컬 랭스는 시작점이 주어졌을 때 끝점에 이제 의존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미 그 패스는 그 페르마 프린시플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이제 LDS의 적분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첫 번째로 이제 끝점을 저희가 바리에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저희가 S의 이제 그 바리에이션을 다시 한번 구해보면 사실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 쭉 넘어가면은 원래는 이 텀이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끝점을 고정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DQ라고 하는 게 S0에서도 0이고 S에서도 0이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는데 저희가 끝점을 자꾸 흔들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S0에 대항하는 거는 사라지지만 S 파트는 남아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 뭐 아니면 에이코너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해서 0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치면은 이제 자 P라고 하는 이제 터미놀로지를 쓰겠습니다. 일단 뭐 P가 아니어도 이제 그냥 쓸 수 있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S는 지금 Q에 대해서 바리에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써질 거거든요. Q를 일반적인 그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레디언트 S인 거고 따라서 Q는 저희가 arbitrary vari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P라고 쓴 얘, 그리고 얘는 같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gradient of S는 L이라고 하는 그 함수의 P, 아니, 오탄, Q 오탄입니다. Q 닷에 대해서 이제 편입은 한 거랑 같고, 그거를 우리가 P라고 부르겠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옵틱스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이걸 노멀 슬로우니스 펑션 벡터 이렇게 부르고 역학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모멘텀이라고 이제 아이덴티파이 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위에서 나왔던 이 관제식을 제가 이제 하나를 보였고, 두 번째로는 Q 점은 이제 제가 고정을 해놓고, S를 뭐 시간이라고 하시든 아니면 S를 조금 더 간다고 하든, 이제 그대로 Q 닷을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삐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빛이라는 게 뭐 꼭 멈추는 거 아니니까 통과해서 더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DS에 대해서 이제 바리에이션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S를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거는 이 끝점, 저희가 펀더멘탈 그 Theorem of Calculus를 사용을 하면은 L이 DDS S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Q랑 T에 대한, 이거 명시적으로 좀 별로네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는, 음, 이거는 그냥 S를 여기서 T로 쓰겠습니다. 바꿔 쳤다 치고. 왜냐면 저희가 광학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 그쵸. 이거는 일단 이제 S에 대해서 점입은 하는 거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편미분들이 합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얘는 아까 저희가 P라고 했던 그 용어를 따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써질 텐데, 뭐 S를 저희가 T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 웨이브 프론트, 아니면 뭐 옵티컬 랭스, 뭐 아니면 액션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대한 편미분, 뭐 아니면 거리에 대한 편미분 값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P 내적 Q 닷 마이너스 이 L이라고 하는 함수, 꼴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가 저번 시간에 이것이 이제 르장드르 변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제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Q랑 Q'의 바리에블을 Q랑 P 바리에블로 바꾸는 르장드르 변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새롭게 이제 Q랑 P의 변수를 갖는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H라고 정의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이거는 이것까지만 S로 바꾸겠습니다. 아래 잘 썼으니까. 다음과 같은 이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을 저희가 해밀턴 야코비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예시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들고 오진 않았는데, 일단 한 가지 소득 어렵죠.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함수를 갑자기 이제 해밀턴 이퀘이션을 쓰기 위해서 해밀토니안을 썼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웨이브 프론트, 옵티컬 랭스의 이제 어떤 파셜 데리베티브를 구하다 보니까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자동적으로 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정의한 모티베이션을 하나를 얻은 거고, 그리고 그걸 정리한 해밀턴 야코비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를 얻은 거죠. 그리고 해밀토니안을 통해서 해밀턴 이퀘이션을 이제 해서 그 해밀턴 역학을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스토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해밀턴이 이제 해밀턴 역학을 개발할 때 있어서 옵틱스를 처음에 연구를 하다가 옵틱스와 메카닉스 사이에 이제 아날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런 것들을 쫙 유도를 했는데, 뭐 제가 딱 그 형태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좀 사기치고 있는 형태로 한 거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옵티컬 미디엄이라고 하는 거는 저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에서 이제 Q랑 T로 이제 표현이 됐던 거고, 헤르마의 리스트 타임 프린시플이 해밀턴의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 그리고 빗살, 그 레이라고 하는 게 그 트레젝토리, 파티클의 트레젝토리 표현이 됐다. 그리고 리프렉션 인덱스 혹은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인 인디케트릭스가 라그랑지안 펑션에 해당이 했고, 옵티컬 랭스라고 하는 게 이제 액션에 해당하는 거였다. 그리고 그 라그랑지안을 Q 다수로 미분해서 얻어진 그럼 어떤 벡터는 옵틱스에서는 그 그레디언트 오브 S로 주어지는 이제 노멀 슬로우니스였고, 역학에서는 이제 캐노니컬 모멘텀에 해당을 했더라. 그리고 뭐 광학에서의 에이코널 이퀘이션이 이제 역학에서
오일러 라그랑주 이퀘이션에 해당을 했다. 그 정도를 저희가 오늘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 역학에 대해서 더 다른 이제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나오는 과정까지만 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하학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를 어떤 매니폴드라고 갑자기 매니폴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그런 그 매니폴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 위에서 우리가 탄젠트 벡터의 개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Q 닷이라고 하는 저 벡터가 탄젠트 벡터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그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랑 탄젠트 벡터들을 함께 모아서 매니폴드를 함께 모아서 탄젠트 번들이라고 하는 그 이제 더 상위의 매니폴드 아니 상위라고 해야 되나? 합친 그 더 큰 매니폴드를 저희가 만드는데 라그랑지아는 그 위에서 정의된 펑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탄젠트 벡터들에 대한 원폼들을 우리가 코탄젠트 벡터라고 부르고 아니면 원폼이라고 하고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와 그 코탄젠트 벡터들을 모은 공간을 저희가 코탄젠트 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밀토니아는 이제 그 위에서 정의된 이제 함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라그랑지 역학, 뭐 해밀턴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에서 이제 탄젠트 벡터랑 코탄젠트 벡터의 번들 중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가져가서 얘기를 할 것이냐, 뭐 그런 거에 해당을 하는 거고, 뭐 르장들 변환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기하학적 언어로 다 이제 어딘가에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념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런 벡터랑 원폼의 흔히 나올 때 하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 광학의 레벨에서도 이제 뭐 보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제가 공부하면서 좀 많이 재밌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되게 신기하긴 한데요. 네. 네, 이렇게까지 똑같다는 게 저는 처음 본 거라서 굉장히 신기한데, 이게, 어, 음,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두 객체가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똑같으면은 사실은 같은 것인데 그냥 보여지는 형태만 다른 것이라고 보고 싶어지잖아요. 네.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옵틱스와 미케닉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저는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준비하면서 조금 더 그렇게 믿게 됐고. 사실은 양자역학도 제가 알기로 슈레딩거가 처음에 이 옵틱스 메카닉스 관계식을 하다가 이제 그 빛이 아니고 물질파로 바꿔치면서 이제 슈레딩거의 이퀘이션까지 저는 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연결성을 다 공부를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양자역학까지도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니까 저도 그 페메턴 자코비 방정식에서 슈레딩거 방정식 유도했다고 들었는데, 아, 그게 빛을 그 물질파로 바꿔치기 해서 저거에다 넣었더니 나온 거였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어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말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슈레딩거 했다는 얘기를 얼핏 봤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막 식으로 유도한 걸 본 건 아니라서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은 제가 예전에 양자역학 공부할 때 그 사쿠라이의 양자역학 책 2단원을 보면은 3단원인가 2단원을 보면은
액션, 디리베티브 오브 액션, 그 그레디언트 오브 액션을 가지고 이제 P로 아이덴티파이해서 막 전개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양자를 잘 몰라서, 아,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하고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었고, 사실은 최근까지도 그게 해소가 안 된 상태였는데, 좀 오늘 이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딱 달려가서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 내용은 혹시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 또 공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싶습니다.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그 옵틱스는 미케닉스랑 정말로 똑같은 네, 거냐라는 질문이 제가 라그랑지안 발표할 때 맨 앞에 잠깐 그 공유? 그러니까 그 봤던 영상이 있어요. 그 베리타시움 음,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딱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페르마 프린시플을 저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디엄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컨티뉴엄하게 되어 있는 무한 개의 그 굴절률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컨티뉴엄이 있는 경우에 그 빛의 경로를 계산해 보면 이게 사이클로이드가 된다라는 네, 식으로 막,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막 그런 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 페르마의 페르마의 프린시플을 리스트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그것이 결국은 그 미케닉스에서 말하는 리스트 액션이랑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유사성을 그러니까 아날로지를 잡아놓고 그 영상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불편했던 게 아니 이게 빛은 빛이고 물질은 물질인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그러니까 네, 실제로 공 굴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최속 강화선 문제 푸는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빛은 빛이고, 빛은 어쨌든 빛이 그러니까 저러한 연속된 굴절률이 변하는 물질을 통과할 때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그러니까 페르마 프린시플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그 뭐죠? 사인,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는 N1분의 N2인가요? 그냥 굴절률에 대한 공식이잖아요. 스네리 네, 법칙이요. 아, 예, 스넬의 법칙. 네네네. 그 스넬의 법칙으로도 설명이 되는 것일 거고. 네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졌거든요. 그 두 개를 네, 동일시 시킨다는 게. 뭔가 근거 없이 그냥, 빛이 이렇게 최단 경로로 가니까, 여기서 공을 굴리는 것도 이 사이클로이드면 최단 경로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냥 되게 억지로 말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 영상이. 네, 근데 오늘 마지막 페이지에 정리해 주신 거 보니까 이게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두 개가 정말로 똑같네. 그러니까 마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객체를 그 다른 도메인에서 봤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네네. 정도로 똑같다는 게 보여서 굉장히 신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 양자역학도 여기에 컬럼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물론 이제 이 정도는 유사성이 있을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제가 오늘 이것도 저도 이제 제가 얻어갈 게 없는 발표는 주로 준비를 안 하는 주의라. 근데 이거는 제가 이 관계성이 있다라는 건 제가 읽어는 봤지만 제 머릿속에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마 프린시플은 뭐 그거고 이거지만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완전히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한번 오늘 아침부터 이제 하루를 딱 투자해서 공부를 쫙 해본 거고 정리를 해본 거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도 예전에 읽었는데 사실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혹시 이 스터디가 이제 양자역학까지 가신다면 그때는 제가 한번 책임을 지고 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언제까지 계시는 거죠? 빨리 나가야겠는데, 아, 그러면. 근데, 아니, 그 나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괜찮으세요? 근데 이 시간이? 현지 그, 시간이 맞으실지가 몰라서 제가. 그, 9시면은, 아침 7시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아,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매주 발표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게 채널 지기님과는 다르기 때문에 못하지만, 뭐, 하루씩 일찍 일어나는 거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좀, 성실하게 생활하면 좋죠, 일찍 일어나. 저는 보통 이제 전혀 다른 두 뭔가 객체라고 해야 되나요? 객체를 식으로 만들어서 똑같게 보는 게 그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용수철에다가 매달아서 왔다 갔다 하는 물체랑 전기회로에서 RLC 전기회로랑 똑같이 보잖아요, 음, 식에서. 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많이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지. 그러고 있었는데, 저도 얘는 광학이랑 역학이랑을 똑같이 본다는 게 좀 들으면서 되게 좀 많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전기회로랑 용수철이랑을 똑같이 보네? 약간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 납득이 좀, 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말씀하신 거에서 놀랐던 게 근데 저희가 역학을 보통 사실은 가장 근본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모든 물리 현상들을 역학 기본으로 이제 아날로지를 쌓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물리 공부를 하면은. 네네. 근데 이 역학은 이제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이제 아래 레벨로 가서 저희가 이 광학 현상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했다라는 게 저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역학하고, 뭐지? 전자기도 관련 있고 하니까, 과학, 네, 과학하고 전자기는 어차피 관련 있긴 하겠네요. 전자기도 그쵸. 하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럼 뭐, 그냥 전책, 대통일장, 이런 거. 거창해지면 이렇게도 얘기해 볼 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가? 그냥, 그냥, 네. 네. 약간 헛소리.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음, 왜냐면은 미케닉스랑 옵틱스랑 저렇게 완벽히 똑같은 구조가 있으면은 다른, 그러니까 그 물리학의 다른 분야를 가지고 와도 이런 똑같은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채널징이 선생님의 예시가 두 개 있으면 무한계다. 네. 그러네요. 네. 제가 단기 이거 하면서 좀 단기 목표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요새는 안 쓰는 얘기인데, 햄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 단파를 보내면 이렇게 지구 곡면으로 이렇게 좀 약간 타는 것처럼 이 어, 전파가 이렇게 약간 굽거든요. 마치 지구 중력에 이렇게 끌리듯이 직선으로 하늘로 안 향하고 약간 이렇게 표면 이렇게 굽어 나가거든요. 특히 주파수가 낮은 거는 대기 그래서 굴절 때문에 예, 그런가요? 예,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그 말씀하신 그 사이클로이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로이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지금 광학적으로 보면 굴절이 낮은 쪽으로 되는 거고 그 대기 쪽은 위에가 이제 대기가 그 밀도가 낮으니까 전파의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그 이렇게 굽어지는 거니까 음, 사이클로드 랑 비슷할 거거든. 그게 반전시킨 것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거 조금 공부하면 그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음. 그쪽도 좀 비슷하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얘기 듣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음, 아마 밀도도 연속적일 거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굽겠죠? 음, 비슷하게. 네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파 쪽에서는 또 일렉트로닉 랭스라는 용어도 쓰는데 그게 옵티컬 랭스 같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분야마다 조금씩 랭스를 정해서 쓰는데, 뭐, 어떤 거는, 옵티컬 랭스, 여기서는 이제 진짜 그냥 빛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서는 어떤 전하를 띈 입자들이 많이 있어서 빛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음, 한 번씩 부딪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부딪히고 두 번째 부딪히기 전에 이제 얼만큼 가다가 또 부딪힐 건데, 그럼 평균적으로 부딪히는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예를 음, 들어서 뭐 무슨 characteristic length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부딪혀서 어떤 뭐 방사능 입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치료적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전하를 띤 입자를 쐈을 때 뭐 길이 몇 센치마다 이제 얘가 부딪혀갖고 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그 평균 민 프리패스 뭐 그런 거를 정하면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이게 보통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이제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보통 어디쯤에서 픽을 이루면서 뭐 더 그 지점에서 산란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막 분야마다 다 다르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음, 이런저런 실용적인 계산을 할 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아날러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 물리 배우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아날러지가 저거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중력장이랑 전기장이 똑같이 동작한다는 그게 처음 만나는 것일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장의 소스가 있고 그러니까 필드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 필드의 어떤 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좀 저기 기초적인 책에서는 그것을 결국은 전기력선으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력선의 밀도가 낮아지는 게 결국은 그 장이 약해지는 거다. 그거랑 똑같이 중력장도 그런 표현은 없었던 것 같지만 그것도 무슨 중력장선 같은 걸로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음, 하면 그 두 개는 사실상 같은 구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배동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랑 RLC 회로는 보통 그거 처음 배우면은 신기하네? 두 개 똑같네? 그러고 끝나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그게 어 그냥 그렇게 끝날 일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아까 지금 보이는 이 옵틱스 메케닉스 표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개가 정말 이렇게까지 똑같으면은 그 보통 매칭을 시키잖아요. 인덕터는 매스에다 매칭시키고 그 컨덕터스는 스프링에다가 저기 매칭시키고 그다음에 저 뭐죠? 저항은 보통 댐핑으로 매칭을 시키나요? 그런 식으로 매칭을 시켰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 두 개도 뭔가 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구조적으로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더 추상적인 형태? 추상적인 원인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쪽은 힘과 질량이 있는 것이고, 매개, 그러니까 그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물리량이 힘과 질량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전류, 힘과 질량이라고 하면 안 맞고,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네. 그 용철 그것도 그 대부분 전자기력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원자들 아, 사이에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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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마 그 전자기적 원리가 이제 이 거시 세계에서는 그런 똑같은 오리진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어차피, 그러니까, 케이스를 생각하면 뭔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관성 같은 게 하나 있을 거고, 변화에 대해서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게 있을 거고, 변화에 대해서 플러스 역할을 하는 게 있을 거고,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기계 머케닉에서는, 어, 이제 질량, 뭐 댐핑, 뭐 이런 게 될 거고, 전기에서는 그거 역할을 하는 게, 우연은 아니고 그냥 그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 관성 역할을 하는 게 저항, 우리가 그걸 전기 회로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 변화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그, 어, 코일이라고 하는 거고, 플러스를 컨덕턴스라고 하는 거고, 그, 그, 예. 그 다른 분야를 가도 관성 역할을 하는 거, 뭐 변화에 대해서 마이너스, 음. 변화에 대해서 양의 움직임으로 하는 거, 요런 게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아까 강성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추상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떠오른 게 지난주 아기자기 시간에 장현철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박사님? 네, 장현철 박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최혜경 선생님 발표였거든요. 근데 막 들레즈 철학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추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라는 게 실제 존재하냐 아니면 만들어낸 개념이냐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한 부분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전자라는 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자가 그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에 좋게 추상화해서 이론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 그 장하성 교수님 그 책 있잖아요. 그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플로지스톤 설이나 뭐 이런 이야기랑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추상화하면 역학도 그렇게 추상화하고 전자기도 그렇게 추상화하고 화학도 그렇게 추상화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로 이렇게 붙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강수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게 마흐 얘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걸로 어, 마, 설명은 다 되는데, 그 뭐, 아닐 수도 있지, 뭐, 이런, 네. 마흐가 극단적인 그 무슨 마흐니까 마흐주의라고 해야 되나? 마흐주의가 그런 거죠. 내가 음, 눈으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것은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약간 음. 그런 거긴 하죠. 근데 좀 전에 하셨던 얘기를 저도
제가 어디서 봤는지 정말 찾고 싶은데 계속 못 찾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어디서 어떤 표현을 봤냐면은, 전자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 음,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식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성질 뿐이다. 그래서 전자는 수학적으로만 존재한다. 이런 그 문장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아, 챗GPT한테 물어보면 찾아주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관점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예전에 해본 적이 한 번 있고, 어, 그런 비슷한 책이 있는데? 책, 세계는 실제 하는가였나? 잠깐만요. 책 이름이 뭐 희한했는데? 비슷한 책 저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실제. 네. 근데 추상화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RLC 회로, 저기 저항도 헷갈리니까 그냥 저항도 없애버리고, 스프링이랑 질량만 있는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RL 회로 한번 생각해보죠. LC. LC 회로, LC 네. 회로. 네, LC 회로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스프링을 꾹 누르고 있는다는 거는, LC 회로에서는 아직 그, 닫히지 않은 회로에다가 축전지에다가 그냥 전하만 가득 담아놓은 상태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서 손을 딱 놓는다는 거는 이 회로에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인덕터를 딱 연결해서 그 루프를 만든 거랑 똑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다루는 물리량이 힘이랑 질량이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힘이 아니라 포텐셜이라고 해야 좀 더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쪽은 역학적 포텐셜이랑 질량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렇게 진동을 하는 거고, 반대쪽은 그러니까 커패시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전류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쪽은? 인덕터에 유도되는 에너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인, 그 역학 쪽은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로 보고 이쪽은 그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랑 그 네. 인덕터에 유도되는 그 유도 전기 네, 에너지라고 해야 네, 네, 네.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게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요. 이게 역학적 시스템일 수도 있고 전기적 시스템일 수도 있고 아예 제3의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시스템인데 여기에도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고 뭔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고 한다, 만약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더 필요한 몇 가지 구조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은 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 시스템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 보존이 됐든, 에너지 보존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그 스프링 진동하는 것 또는 LC 회로처럼 뭔가 오실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던 게 결국. 왜냐면 너무 똑같잖아요, 두 개가. 왠지 이렇게까지 똑같으면 뭔가 우연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뭔가 더 큰 구조가 있고, 그게 수학적 구조가 됐든 뭐가 됐든, 구조가 있고, 그것의 어떤 한 단면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좀 그렇게 보고 싶은 욕구가 든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그게 된다는 점이 물리의 강력함인 것가 아닐까. 뭐, 수많은 응용 분야에서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그 음, 지식을 가지고. 뭐, 깊은 원리까지는 이제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물리가 근본이다. 뭐 응용 수학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아, 아무튼, 오늘 발표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아니, 저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늘 그쵸. 레코드, 이제, 레코드 계속 이제 하시나요? 아니면, 아, 레코드 여기까지 할까요? 딱 1시간 반 네, 됐으니까. 네, 그러면은, 네, 레코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